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과 인터뷰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대검 감찰부가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 이거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대검 부장회의에 다시 올려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이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해 위증교사를 폭로한 주인공이 바로 한은상 씨인데요. 이분의 법률 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잠깐 기초적인 부분을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위증교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최 씨, 김 씨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한 사람은 최 씨, 김 씨 두 사람. 그리고 한은상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은상 씨는 위증 교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연습까지 다 했는데 본인이 출정하지 않겠다. 나는 가서 거짓말 못하겠다. 이랬던 거고요. 사실은 이 한은상 씨 말고도 또 최모 씨라고 다른 최 씨가 있는데 이분도 증인으로 채택까지 됐어요. 근데 이분도 법정 앞에까지 갔다가 내가 도저히 거짓말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법정엔 출석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은상 씨나 최, 김 모두 모해 위증 교사는 받았으나 예. 한은상 씨는 위증은 하지 않았고, 예. 지금 최 씨, 김 씨라는 사람은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 이런 네, 의혹의 그렇습니다. 이제 당사자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무혐의 결정이 큰 문제가 없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박범계 장관이 주목한 게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점, 하나는 사실은 그 판단, 무혐의 판단 자체의 문제점. 예.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점은 임은정 검사를 수사지휘권을 주지 않았던 것, 이전에 수사권을 주지 않았던 것, 예. 그다음에 이후에 수사권을 줬는데 사건에서 이 사건을 작년 9월 달부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 사건에서 직무 배제해버렸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의 무혐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연구관 6명이 모여서 당사자인 네. 그 감찰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이나 임은정 검사를 배제하고 예. 연구관 6명이 모여서 사흘 만에 3월 2일 날 배정받아 3월 5일까지 사흘 만에 어른 키보다 많다는 기록을 검토해서 사흘 만에 검찰 연구관 6명이 모여서 무혐의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봤던 사람을 배제해버리고, 네. 다른 사람들이 그냥 무혐의 결론 내린 절차에 뭔가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어른 키만큼 된다는 그 기록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사흘 동안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꼼꼼히 다시 이 박범계 장관이 사건 기록을 보면서 과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과정상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내용상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과 절차 두 가지에 다 문제가 있다.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내용상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실은 지금 제가 한은상 씨와 임은정 검사가 대면 조사를 했던 진술 조서를 며칠 전에 예. 얻게 됐어요. 예. 경찰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어제 이틀 전에나 받게 됐는데 여기 보면 이 법정에 나간 사람은 최 씨하고 김 씨 두 사람이지만 예. 실은 이 기록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한 8명 정도의 죄수를 검찰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의 정보를 조회하고 출정 기록, 병원에 갔었는지 기록, 이 사람이 재심권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받아야 사건이 될 게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이 중에서 몇 사람에게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받은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법정 가서 증언하라고 이제 검찰이 예. 그러니까 교사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그랬던 교사. 대상이 더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한 8명에서 9명 정도 되는데요. 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맞춤형 공략을 해요. 이 사람은 재심 사건 건이 있으니까 이 재심과 관련돼서 회유를 한다라든지 그 회유를 했는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고생을 좀 덜 했구만.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든지 검사가. 네. 또 어떤 사람은 금조부에서 추가 사건이 있다. 별건 내사가 있는데 이 건을 가지고 또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은상 씨 같은 경우는 저는 가서 진술 못 하겠어요 하니까 아파서 못 하겠습니다. 골절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실제 구치소 병상 기록까지 요청을 하고 일반인하고 접견하는 녹취 파일까지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약점을 잡아서 한은상 씨도 조카와 아들에 대한 약점을 잡아가지고 위증
위증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모해 위증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연습시킨 정황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증거 없고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니까 이거는 뭐 박범계 장관으로서는 기록 검토를 다 해보고 나서는 야 이건 정말 문제 있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봅니다. 이제 신장식 변호사께서 입수했던 어떤 조사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위증을 교사했는지가 정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정을 안 한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박범계 장관의 판단이라는 건데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냥 그것이 말 그대로 정황 네. 어떤 그러니까 당사자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일 수가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 보면 예. 단순히 그냥 진술이나 정황만 가지고 이런 그 기록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특수부 검사실에서 어떤 죄수들의 출정 기록, 접견 기록, 접견 파일, 예. 병상 기록, 사건 기록을 검색을 하고 이것을 분석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검사가 이러이러한 자료에 접근했다는 기록은 다 기록이 남아있다.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데도 증거 없음, 혐의 없음 이렇게 나가면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박범계 장관으로서도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바로 그런 점을 주목을 했다면 그냥 대검 부장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지 마라가 아니라 더 센 그 지휘 내용을 발동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럴 수도 있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타진을 했었는데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공을 대검에다 넘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대검에서 한번 심의해 봐라. 그런데 만약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필요하면 기록도 잘 살펴봐라. 이렇게까지 굉장히 꼼꼼해요. 수사지휘가. 빠져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꼼꼼하게 수사지휘를 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대검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2차 수사지휘도 있을 수 있겠다. 잠깐만요. 예. 그러면 지금 대검 부장회의 회부했는데 역시 똑같이 그러니까 이건 뭐 문제 없으니까 무혐의 결정이 맞습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네.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다시 또 수사지휘권을 저는 발동할 수 그럴 있다?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예측인데요. 왜 이렇게 수사지휘를 했을까? 직접적으로 바로 하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거고. 잠깐만요, 변호사님. 근데 네네. 어제 법무부에서는 대검 부장회의 결론이 나오면 수용할 거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저는 이 수사지휘서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예. 사실 빠져나가기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최근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뭐 이미 공소시효 6일 날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꼼꼼하게 여기다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금 그 조서를 보고 더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서를 보고 더 주목하는 부분은 3월 20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6일 날 끝났다. 그러니까 김승훈 씨의 2011년 3월 23일 증언은 모해 위증이 사실은 없었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예, 그런 보도가 있었죠. 예. 근데 이 조서를 쭉 보면 3월 23일 날 김승훈의 증언에 모해 위증의 정황들이 이 조서에도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는 우연히 만났을 뿐이다. 그 한은상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을 우연히 검찰 조사실에서 만났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출입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그날 죄수 한 서너 명이 모여서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객관적 기록과 진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3월 6일 날 이미 지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 진술 조서를 보면 아니다. 근데 아니라 하더라도 네. 공소시효는 22일로 만료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대검 부장회의가 열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그 20일 근접해서 결론이 날 텐데. 네네. 2차 수사지휘권 발동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공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공소장을 2월 26일 날 대검과 법무부에다가 이미 보고서까지 포함해서 됐거든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기소하라라는 지휘권이 발동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소하라라기보다는 거기까지 가면 또 그 권한의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문정 검사에게 재배당하고 조남관 직무대행의 업무를 이 사건에서 직무를 그 수사지 하지 마라라고 하는 방식으로도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김종민 최고위원한테도 이 점을 좀 여쭤봤는데 우리 그 변호사님이 걔네도 궁금한데 오늘 아침 보니까 보수 언론들은 대검 지금 부장들이 누구냐?
이른바 뭐 그 친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데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이게 정치적인 것으로 지금 다 해석을 하는 건데 네. 정치적인 부분을 해석을 하는 건데 문제는 실체와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뭐 그렇게 정치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간다면 이게 뭐 또 한명숙 구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 점인데요. 예. 두 번째가 네네. 이게 한명숙 전 총리 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밑자락 깔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마 이 사건이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마 1,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이후에 한명숙 당사자가 확정 판결 이게 모해증이 있었다는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에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거냐 말 거냐 재심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다음 문제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인 의도를 배제하고 정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이 사건을 딱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은 특수부 검사들이 재소자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네. 회유하거나 압박해서 거짓말을 법정에서 하도록 해도 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우선 거기에 좀 말씀을 하셔야지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이런 의도 아니냐 저런 의도 아니냐 네. 이미 결론이 정해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재소자의 인권을 이렇게 재소자라는 취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목을 쥐고 흔들어도 되는 거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은 그런 거짓말 증언을 하게 되면 피고인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 수사지휘권 내용 중에 또 하나는 감찰을 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절차상의 문제점 감찰해라. 그거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무혐의 판단을 내리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문정 검사를 수사해서 수사권을 주지 않았다가 수사권을 주니까 직무에서 배제하는 과정. 네. 즉 대검 감찰에서는 대검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묻기 위해 했던 거 아니냐. 이 과정상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나서 주의 조치밖에 사실은 하지 못하지만 10년 전에 벌어졌던 재소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재소자의 약점을 잡아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재소자들에게 많은 편의 제공을 해요. 또 막 핸드폰도 쓰게 해주고 외부 음식도 먹게 해주고 이런 등등의 잘못된 수사 관행, 특수부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서 감찰을 해라, 합동 감찰해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전에는 그 수사 관행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특수부에서 뭐 수사 잘한다라고 하는데 특수부의 수사 기법, 뭐 요즘 LH 건에 대해서도 특수부가 엄청 수사를 잘하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특수부의 수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재소자 의 인권을 그리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런 방식의 수사 관행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안 들여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짧게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요점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만약에 이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네네. 모해 위증을 교사한 검사의 이제 공소시효는 중지가 되고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공수처에서 그 법상 검사에 대한 수사는 네. 공수처에서 이첩받아서 하게 됩니다. 특히는 이제 어떤 직무 관련이니까 당연히 공수처로 당연히 공수처로 가죠. 현직 검사는 그러하고 네.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들은 일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건 무조건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된다라는. 법상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다시 재이첩을 하지 않는 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